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원포인트로 의사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MBC 이사진, 그 다음에 KBS 이사진. KBS 이사진은 추천, MBC 이사진은 선임, 이런 거죠. 근데 MBC 이사진 취임이 훨씬 더 먼저 돌아옵니다. 임기가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의 임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 그냥 채워준 겁니다. 중간에 내쫓지 않고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중에 9명 중에 6명이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박문진 이사 중에서는 그 9명 중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잖아요. 3분의 2. 이걸 지금 정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집권당 프리미엄을 지금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정권을 빼앗겼으면 당연히 그 권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뭐 전방위적인 탄핵을 벌이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그 핑계를 대서 뭐 공영방송 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거, 뭐 저는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뭐 그게 그렇게 쉽게 장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박문진 이사의 그 다수, 이걸 민주당 사람으로 계속 가져가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행 그 관행과 법률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벌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바로 MBC 경영진 교체죠. MBC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걸핏하면 오보 내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MBC 이사진 경영진 교체를 방송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팩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은 바로 박문진 이사 9명 중에 6명을 그 민주당과 연관된 사람들을 임명해 왔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그 중에 6명을 윤석열 정부와 이리저리 연관된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니까, 그건 안 돼, 이거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박문진 이사 교체하려는 것이 방송장악이라면, 그럼 문재인 정부 5년간 했던 것도 방송장악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걸 먼저 인정하고 난 뒤에 이걸 공격하면, 뭐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할 때는 방송 정상화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는 방송 장악이고, 뭐 그걸 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 몇몇 언론 매체에서 MBC 경영진을 교체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니까 2, 3개월 뭐 이런, 최소 2, 3개월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8월 12일까지가 지금까지 그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8월 13일부터 새로 선출된 그 6명의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의원, 그 다음에 윤길용 방통위 방송자문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의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드루킨 특검 변호사죠. 이렇게 6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임기는 8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8월 13일이면 오늘이 4일이니까 9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곧바로 현재 MBC의 안형준 사장 교체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교체 명분? 뭐 충분히 있죠. 그동안의 방망한 운영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불법적인 여러 가지의 일들은 아마 이미 수집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MBC의 노조가 아마 3개인가 있죠. 그래서 제3노조,
이게 이제 약간 공공노조 성격을 띈다고 하는데, 이 제3노조의 그동안의 성명만 쭉 갖다 놓고 그것만 확인해도 저는 충분히 불법적 요소, 안영준 사장을 쫓아낼 그 명분은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아마 벌써 다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안영준 사장을 해임할 명분은 축적이 돼 있다고 보고요. 자기들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축적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팩트들을 잘 해서 13일 본인들의 임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 박문진 이사장을 선임을 해줘.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익범 전 특검이 이사장을 맡을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하여튼 자기들끼리 한번 해봐야 될 거고요. 아마 이미 내정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영준 사장 등 경영진 교체에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는가? 결국 과거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를 대리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당시 김장겸 사장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쫓아내는데 단 13일 걸렸습니다. 13일. 김장겸 사장이 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다 이연령 비연령이죠. 뭐 사장 몇 년 하다 보면 뭐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김장겸 사장을 13일 만에 쫓아냈다고 하죠. 근데 그 김장겸 그 당시 사장이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른바 본인이 쫓겨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아마 뭐 자문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대략 그 김장겸 사장의 예를 비추어 보면 한 2주 정도면 안영준 사장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2주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명분에서 뭐 이런저런 징계위원회도 열고, 그리고 거기에 소명기회 또 뭐 2번인가 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 뭐 주면 되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쫓아내는데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또 한 2주 정도는 새로운 사장 모집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것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내부 규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뭐 2주 정도 다라고 해도 8월 13일부터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면 안영준 사장 교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석이 9월 17일입니다. 추석 전에라도 가능한 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일부 언론 보도에는 2, 3개월 얘기가 나오냐? 최소한 2, 3개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안영준 사장을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내면, 해임하면, 그러면 아마 안 사장은 법원에다가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겁니다. 그렇죠? 가처분 신청. 그럼 가처분 신청을 이제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이게 관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하는 거는요, 일단 MBC 사장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해가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쫓겨나 있죠. 그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2, 3개월이 걸리든 3, 4개월이 걸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임 사장이 취임한 상태죠. 그리고서 이제 만약에 그 법원이 안영준 사장의 해임 무효 처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사장이 복귀하는, 그럼 사장이 2명인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먼저 김장겸 전 사장도 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뭐 그게 다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MBC 사장들이 뭐 그렇게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해임 이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MBC 경영을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이미 MBC 제3노조나 이런 데를 보면 뭐 여러 가지의 뭐 불법적 요소, 편법적 요소, 방만한 경영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징계 사유, 해임 사유는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 MBC 사장을 교체하고 나서
이제 교체당한 MBC 사장이 법률적 소송을 할 때 이제 최소 2, 3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뜻이지, 이때는 이미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본 건데, 사장 교체 이거는 의지에 따라서는 8월 13일부터 한 달 내로 가능하다. 추석 전에 사장 교체, 추석이 9월 17일이니까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KBS 이 경우에는 이제 박민 사장이 이제 문화일보 출신이죠.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신문 기자 출신이고, 뭐 박민 사장이 뭐 방송을 뭐 해보거나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민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 이런저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KBS를 제대로 계획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반론이 있다는 거죠. 본인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KBS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MBC 경우에는 KBS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 MBC거든요. 왜? 구성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MBC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핵심 간부들이 뭐 90%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회사다.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주인 없는 회사다. 이런 지적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민주노총과 연관되어 있는 핵심 간부들이 너무나 많고, 또 특정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구성원상의 특징이 KBS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보다 훨씬 개혁이 어렵다는 게 MBC입니다. 그럴 경우에 MBC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게 또다시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MBC 정상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내부자들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문호철 전 보도국장이 보니까 뭐 6월부터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MBC 더군다나 작년 2월에도 사장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호철 전 보도국장의 경우에 이제 열심히 지금 사장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도본부장 출신의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조죠, 바로. 여기도 지금 뭐 사장 가능성이 있는 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MBC 신임 사장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 판단이 아마 박문진 그 교체 인사들한테 그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는 이 내부 인사 가지고서는 그 제대로 된 개혁이 어렵다, 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라도 외부 인사라도 MBC를 잘 아는 이 구조와 시스템과 사람들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을 그 새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MBC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임 사장은 MBC를 뭐 내부냐 외부냐보다도 MBC를 얼마나 잘 알고, 그 다음에 이걸 개혁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일부 언론에 뭐 MBC 경영진 교체가 뭐 빨라야 2, 3개월 걸린다, 뭐 이런 보도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그게 아니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